스트롱홀드 페이스북 라이브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스트롱홀드에 근무하는 김일학 과장이고요. 지금 제 옆에는 싱글 오리진 로스터스의 정승현 대표님 이제 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제가 방금 소개시켜드리긴 했는데 대표님께서 본인 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싱글 오리진 로스터스 대표 정승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에 저희가 정승현 대표님 초청해서 오늘 하는 주제는 사이폰용으로 이제 로스팅 레시피에 대해서 이제 오늘 알아볼 거고요. 이번에 이제 사이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이제 3위 입상을 하셨고요. 이제 저희 로스터기 이제 S7 이용하셔서 이제 로스팅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사이폰용에 대한 이제 커피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서울 카페쇼 이제 저희 부스 오셔서 추출도 하고 하셨는데 개인적으로 카페쇼 어떠셨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페쇼 자체는 매년 구경도 가고 게스트 바리스타로 참가도 하고 해서 특별히 이거 신기하네, 새롭네 한 거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매년 보고 또 카페쇼가 아니더라도 업체 대표님들이나 웹상으로 또 많이 접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카페쇼 통해서 스트롱홀드 분들과 함께 해서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정승현 대표님께서 그래도 커피 일을 시작하신 지 조금 이제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커피를 시작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으신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커피를 시작한 지 참 오래됐죠. 참 롱롱 스토리인데 처음 이제 커피를 시작하게 된 건 제가 이제 대학교 전공 자체는 건축공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이제 졸업하고 공채로 땡땡 건설사에 이제 입사를 했어요. 근데 당시에 건설 경기도 너무 안 좋고 그때 당시 이제 대우건설 부도 나고 막 그럴 때라서 회사 사정이 힘들어서 학교 다니면서 용돈도 벌고 그런 식으로 학교 앞에 이제 카페에서 알바를 했었어요. 당시에는 추출을 하진 않았고 서빙 알바였는데 그래서 다시 그냥 동네 카페에서 같이 이제 알바를 병행을 하게 됐는데 추출하는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당시에 같이 있던 형한테 이제 가르쳐 달라 그랬는데 이거 아무나 안 알려주는 거야 그러면서 좀 자존심을 긁었죠. 그래서 이까짓 거 나도 할 수 있지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한 게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 커피를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보통 커피라는 게 추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제 싱글 오리진 로스터스를 이제 만드시면서 처음부터 이제 로스팅을 하시게 되신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로스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신 또 계기가 있으신지 이유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로스팅은 제 매장과 회사가 생기기 전에도 매장 근무를 하면서 그 매장의 로스팅을 담당을 하면서도 하긴 했었지만 사실 그때는 그렇게 자유롭지 못했죠. 매장 내부에 그런 로스팅 프로파일도 있을 거고 당시에 그 오너로 계신 분의 취향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매장을 하게 되면서 내가 원하는 커피를 해보고 싶어서 그때부터 이제 로스팅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들어간 것 같아요. 사실 막 특별하게 어디에서 배우고 이런 것보다는 실제 스트롱홀드 이외에도 다른 로스터기 회사의 제품들을 많이 사용해 보기도 했지만 많이 하면서 좀 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로스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보통 물론 이제 내가 판매해야 될 커피도 이제 로스팅을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이제 내가 좋아하는 커피를 많이 또 로스팅해서 드실 거잖아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에디오피아 내추럴 계열 커피를 좋아하는데 대표님께서 선호하시는 좋아하시는 커피는 어떻게 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뭐 바리스타 분들이나 아니면 커피 드시는 소비자 입장에서도 좀 화려한 커피를 좋아하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뭐 어떤 좀 특징적인 내추럴 프로세싱을 거친 커피라든가 아니면 딱 먹었을 때 첫 모금에서 베리가 빵빵 터지는 그런 뉘앙스를 좋아하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아침에 이제 매장 와서 그라인더 세팅하고 처음 내려 먹는 아메리카노도 참 맛있는 것 같고 아니면 전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화려하면은 그 커피로 접근을 못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너무 주시하거나 너무 화려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게 매일 먹을 수 있는 장점도 있고 티라이크 성향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걸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또 이어지는 질문일 수 있는데 그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아마 답변에서 좀 더 연장선일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싱글 오리진 로스터스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어떤 커피를 추구하고 고객들한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신지 또 간단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싱글 오리진 로스터스는 2012년 1월에 처음 이제 제가 매장을 시작하면서 생겼고요. 분당 판교에 이제 매장을 위치하고 있다가 서울 성수동 옆에 옥수동에서 이제 로스팅 팩토리를 같이 하다가 올해 연초에 용인시로 매장과 이제 로스팅 웍스를 같이 통합을 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매장에 오시는 손님들한테 특별하게 뭐 저희 커피가 맛있다 뭐 이런 거보다는 사실 저는 커피의 다양성을 일반 소비자분들한테 많이 보여주고 싶었어요. 판교 매장에 있을 때도 그렇고 그래서 뭐 단골 고객분들이 되게 그런 거를 처음에 되게 신기해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커피가 그냥 뭐 믹스 커피나 아니면 굉장히 플랫한 일반적인 커피랑 다르게 뭐 어떤 티의 느낌도 있고 과일의 느낌도 있고 초콜릿의 느낌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반 고객분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또 거기에서 저도 이제 시너지를 얻고 그런 걸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마도 그 싱글 오리진 로스터스 가면 또 이제 사이폰도 어떻게 보면 메인으로 이제 브링을 하시잖아요. 이제 보통 사이폰을 하는 곳이 우리나라에 많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도 추출에 있어서 다양성이 또 적용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나 이제 추구하시는 거나 목표가 어떻게 되시는지 또 한번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매장 자체는 원래는 이제 연말에 로드샵을 오픈할 예정이었는데 뭐 이것저것 뭐 대회도 있었고 뭐 행사도 있고 또 건강도 한번 안 좋았어가지고 조금 연기가 됐는데 내년 연초에 로드샵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뭐 분당 정자동 근처나 판교 테크노밸리 쪽으로 테이크아웃 전문 샵으로 한번 에스프레소 없이 브루잉 샵으로만 한번 해볼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로스팅 웍스도 현재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막 오버스럽진 않아서 추후에 이제 제가 생각하는 목표치가 다다르면은 좀 더 크게 사옥을 이전하고 싶은 목표도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정승현 대표님에 대한 소개 및 인터뷰는 끝났고요. 그 네이버 저희 이제 사전 질문 주신 거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릴 건데 그 정승현 대표님께서 이제 에스프레소에 추천하는 싱글용 생두가 있다면 어떤 이제 싱글용 생두를 추천하시는지 그리고 이제 해당 생두에 대한 뭐 개인적인 레시피가 뭐 추천하실 만한 게 어떻게 되시는지 또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매장에서도 이제 두 가지 원두를 이제 선택해서 에스프레소 추출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페더베드 블렌드라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인도와 에티오피아 두 가지 블렌드 커피를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빅싱글이라는 싱글 에스프레소가 있는데 사실 이제 에스프레소를 블렌딩하는 이유는 더 나은 맛을 이제 찾기 위해서 다양한 생두를 이제 복합적으로 섞어서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선블렌딩이든 후블렌딩이든. 근데 이제 싱글을 사용하게 되면 그 싱글 자체가 가진 어떤 스펙트럼 자체가 좀 더 넓어야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내추럴 계열의 에티오피아나 아니면은 뭐 콜롬비아 같은 경우, 뭐 요즘에는 굉장히 다양한 내추럴 프로세싱이 많잖아요. 네, 그런 좀 복합적인 맛들이 나는 내추럴 프로세싱을 거친 생두들이 싱글용 에스프레소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추출할 수 있는 도구들과 기구, 머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사이폰의 매력은 어떤 거라고 이제 생각하시는지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사이폰의 가장 큰 매력은 이쁘죠. 이제 불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이나 음료들이 맛으로 먹는 맛 표현이 한 30%고 눈으로 보거나 느낄 수 있는 것들이 한 70%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적인 느낌으로 일단 기대감을 가지게 되니까 그런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반적인 추출에서 뭐 브루잉으로 했을 때 이제 드리퍼와 서버 사이의 공간에서 추출 과정에서 생기는 향미 손실이나 이런 것들이 사이폰 같은 경우는 이제 로드와 플라스크가 결합이 되기 때문에 추출 과정에서 생기는 향미 손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브루어스컵 대회 보시면은 드리퍼와 이제 사이폰 로드를 거친 서버에다가 이제 추출을 하는 커피가 어떤 선수를 통해서 시연이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처럼 사이폰의 특징은 향미 손실이 적고 또 굉장히 짧은 시간에 추출을 할 수 있고, 또 사이폰을 추출을 하는 도중에 스틱으로 교반하는 속도라든가 회전 속도, 유속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변수로 영향을 끼치는데, 또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커피를 접하실 수 있어요. 진하게도 낼 수 있고 굉장히 티라이크 성향으로 추출할 수도 있고, 익숙해진다면은 굉장히 좋은 추출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추출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사이폰하고 일반 그 뭐 필터 커피라던가 이제 방식이 다른데, 이제 사이폰에 대해서 이제 대부분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그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열원을 쓰는데 어떻게 좀 다른 부분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이폰은 일단 침출 방식은 아니죠. 그러니까 화력을 이용해서 추출하는 방식이고, 사이폰 자체도 열원이 굉장히 다양해요. 알코올 램프도 있고 가스 히터도 있고 매장에서 저희가 사용하는 할로겐 램프도 있지만 그 플라스크가 원형이기 때문에 가운데에 집중적으로 열이 공급받는 것보다 할로겐 램프처럼 플라스크를 감싸듯이 열원이 공급되는 게 안정적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 램프나 가스 히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뭐 불꽃 높이를 조절하거나 아니면 가스 양을 조절해서 화력을 조절할 수 있지만, 플라스크를 통해서 이제 로드에 올라오는 물이 생각보다 더 높은 온도가 될 수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외부에서 행사할 때 가스 히터로 행사를 했는데 로드에 올라온 물이 팔팔팔 끓고 있더라고요. 좀 당황스러웠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할로겐 히터를 좀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사이폰 대회 때 좀 이제 특이한 그라인더를 사용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이제 쓰시던 그라인더와 이제 다른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라인더 쓰셨죠? 일단 제가 사용한 그라인더는 디팅사에서 나온 그라인더고 하이브리드 모델이에요. 아직 출시는 안 되었고 일반적인 디팅 트윈이나 말코닉 트윈하고 생김새는 비슷한데, 이제 앞쪽에 이제 액정 패널이 생겼고 가장 중요한 점은
호퍼를 통해서 이제 그라인더 분쇄 날에 투입하는 사이에 이제 저울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보통 자동 그라인더 같은 경우는 그라인더 세팅할 때 초로 세팅을 해서 토출구를 통해 나오는 그라인딩된 원두의 양을 보고 이제 세팅을 하게 되는데 그라인더에 내장된 저울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양을 직접 세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이폰 대회 같은 경우는 뭐 대회 백룸에서 미리 계량을 해도 되고 또 시연을 하면서 계량을 해도 되는데 그 시간이 좀 제가 생각했던 시연에서 조금 시간적인 손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뭔가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업체 대표님께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좋은 기회에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제 사용하신 그라인더가 저희 이제 스트롱홀더 머신도 이제 창을 보면서 직관적으로 이제 또 데이터로 보면서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비슷한 느낌인 것 같고 저도 되게 기대되는 그라인더고요. 그 이제 제가 알기로는 대표님께서 이제 로스터기를 사용하실 때 주로 이제 반열풍식 로스터기를 많이 사용하신다고 이제 듣기도 했고 제가 실제로 보기도 했는데 이제 이번에 뭐 스트롱홀드 저희 로스터기를 이제 사용하게 되신 계기나 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반열풍 방식의 로스터기는 굉장히 다양하게 접근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매장을 운영하면서 초기에 이제 구입했던 땡땡사의 W1 모델을 한 7, 8년간 사용하다 보니까 그냥 느낌적으로 뭔가 좀 재현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었고 이건 좀 기분 탓이겠죠. 근데 항상 이제 대회를 준비를 하면서 일반적인 커피보다 좀 더 라이트한 로스팅을 선호하게 되는데 라이트한 로스팅을 했을 때 언더 디벨롭에 대한 걱정이 좀 많았죠. 왜냐하면 대회 때 사용하는 콩을 막 쌓아놓고 연습을 하는 게 아니고 고가의 생두를 사용하기 때문에 소량의 생두를 가지고 테스트를 하고 또 그걸로 레시피를 잡고 하는 도중에서 언더 뉘앙스가 나면 또 그걸 버리게 되는 안타까운 사태가 있어서 열풍 방식의 로스터기로 이제 속부터 생두를 익힌다면 언더를 예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처음 이제 스트롱홀드를 접하게 되었고 실제 이번 대회 때 이제 사용하면서 굉장히 많은 장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제 사전 질문 마지막 질문인데요. 그 이제 라이트 로스팅을 이제 즐겨 하신다고 하셨고 이제 라이트 로스팅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저희 S7 썼을 때 뭐 어떤 그런 특이 사항이나 뭐 장점이 있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량 생산할 때 반열풍 방식의 로스터기를 사용하면 턴을 좀 낮게 잡아서 강한 화력으로 끌어올려서 후반부에도 얕은 화력으로 밀어주는 프로파일을 즐겨서 사용하는데 그 경우는 이제 좀 에스프레소에 가까운 로스팅을 할 때 얘기고 좀 라이트한 로스팅 할 때는 사실 후반부에 열이 뭉치는 현상들이 많아서 이걸 좀 어떻게 극복을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스트롱홀드 사용하면서 열풍 방식의 로스터가 라이트한 로스팅 할 때 반열풍 방식보다 훨씬 좀 안정감 있게 볶이고 속부터 익는 느낌이 강해서 전반적으로 아그트론 60 정도의 라이트한 로스팅을 할 때 결과물에서 확실히 좋은 인상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번외 질문이긴 한데 기존에 이제 쓰셨던 로스터기는 이제 복사열이 없었잖아요. 근데 저희 건 이제 복사열이 할로겐이 있는데 할로겐에 뭐 느끼셨던 뭐 점이라던가 아니면 콩에 어떤 영향을 주고 뭐 맛적으로는 어떤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은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스트롱홀드 처음 쓸 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 처음 접해서 프로파일 잡기 조금 애매한 것도 있었고 처음 이제 생각했던 거는
정보를 모르고 할로겐을 없이 이제 열풍으로만 한번 볶아보고 싶었는데 조금 후반부에서 힘이 딸리더라고요. 그래서 할로겐이 어떤 타워 드럼의 온도를 항온성을 좀 높여주고 열풍으로 이제 로스팅을 이제 교반을 시켜주면은 좀 더 안정적인 로스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로스팅 실습을 할 건데요. 저희 이번에 사이폰용 로스팅 레시피에 대해서 어떻게 볶으실 건지 미리 좀 간단하게 특징이나 노하우가 있으시면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프로파일보다는 열풍을 좀 많이 쓰는 프로파일을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할로겐 비율을 타워 드럼의 온도를 이제 맞춘다고 생각하고 열풍으로 최대한 로스팅을 하려고 했고 그래서 한 175도 내부 온도 175도에 타워 드럼 170도 약간 높죠. 그래서 높은 상태에서 턴을 좀 낮게 잡고 열풍을 100% 사용하면서 후반부에 열이 뭉치지 않게 좀 계단식으로 줄여주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이제 로스팅할 생두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로스팅할 생두는 콜롬비아 엘 미라도르 핑크 버번이고요. 이제 정승현 대표님께서 직접 사이폰 대회 때 이제 쓰셨던 생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생두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 로스팅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생두는 저희 회사의 이웃 사촌 땡땡 사이로 대표님께서 이제 직접 공수해 주신 생두고요. 콜롬비아 엘 미라도르 농장에서 생산된 핑크 버번과 카스티오 하이드라 내추럴을 사용했는데 오늘 가져온 거는 핑크 버번이고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뭐 에티오피아 시몬 어웨이처럼 콜롬비아에서 콜롬비아 커피 허브 내에서 어떤 그런 프로세싱에 관여를 하고 있는 엘킨 구즈만이 직접 생산을 담당한 생두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로스팅해서 드셔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맛들이 있고 열대과일 맛들이 중심적으로 나타나고 굉장히 콤플렉스한 산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에어는 이제 준비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로스팅을 이제 대표님께서 시연을 해주시겠고요. 지금 이제 드럼 내부 공기 온도는 지금 175도, 이제 타워 드럼의 온도는 170도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 오늘은 S7 프로로 이제 저희가 제품 런칭했기 때문에 시연을 할 거고요. 기본 이제 시작값은 열풍 7, 할로겐 2로 지금 설정을 하셨고, 교반 속도는 9로 해서 로스팅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네, 에어됐고 투입하셨습니다. 지금 정승현 대표께서는 S7을 쓰고 계시는데 7하고 프로랑 좀 다른 점은 처음 이제 시작할 때부터 세팅 값을 설정해서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어를 하면 때 열풍 7 할로겐 2 하셔가지고 지금 시작도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시연하신 콩으로 이벤트를 할 건데 이제 댓글로 오늘 시연하실 콩에 대해 배출 온도 이제 근사치에 정확하게 맞춰주시거나 근사치로 맞춰주신 분에 한해서 이제 세 분께 이제 오늘 페이스북 라이브 끝나고 저희가 이제 주소지 받아서 100g씩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려요?
네, 오늘 정승현 대표님이 배출하신 온도 맞춰주신 분께 오늘 직접 로스팅한 콩 마지막 남은 생도 이제 100g씩 세 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실 온도로는 2차 팝까지 안 가시고요. 1차 팝 어느 정도 1차 팝 정점이라고 하십니다. 지금 상호 씨는 181.4도라고 하셨습니다. 박상호 씨. 181.4. 지금 이제 2분 20초 지나고 있고요. 터닝 지나고 지금 열풍 10 할로겐 5로 바꾸신 거죠? 네. 터닝 때 이제 열풍 10 할로겐 5로 이제 바꾸셨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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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도 이제 지나면서 마일라드 반응 이제 나오면서 할로겐을 2단계 더 주셔가지고 이제 할로겐 7 열풍 10으로 보시면 됩니다. 교반 속도는 같고요. 9입니다. 오늘 총 로스팅 타임은 대충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8분 초반대? 네, 8분 초반? 네, 초반대 생각하신다고 하십니다. 다시 껐다 켰어. 지금 4분 143도, 4분 10초 143도 지나가고 있고요. 아직까지 열풍하고 할로겐 같은 숫자, 이제 같은 수치 열풍 10, 할로겐 7로 지금 로스팅하고 계시고요. 지금 145도 지나면서 할로겐을 다시 5로 맞추셨습니다. 열풍은 똑같이 10이고요. 현재 4분 40초 148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신형에 방금 정승현 대표님께서 ROR이 나와서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DTR이나 ROR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좀 더 편하게 이제 데이터화 시켜서 로스팅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5분 40초 159도 이제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160도 지나가면서 열풍 8단계, 할로겐 4단계로 낮추셨습니다. 시간은 6분입니다. 지금 이제 파워드럼 온도랑 비닐 온도랑 이제 크로스가 됐고요. 현재 164도 6분 15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1차 크랙 165.7도에 터져서 1차 크랙 팝 체크 해주셨고요. 시간은 6분 30초. 열풍은 1차 크랙 터지고 지금 열풍 8, 할로겐 4에서 열풍 7, 할로겐 3으로 한 단계씩 낮춰주셨습니다. 현재 170도 지나가고 있고요. 시간은 7분 정도 됐다 보시면 됩니다. 크랙 소리가 엄청 잘 들리네요. 172도 7분 5초. 크랙 소리 정말 잘 들리고 있고요. 지금 175.2도 7분 30초 지나가고 있습니다. 열풍 7, 할로겐 3, 교반 속도 9. 네, 이제 배출을 하셨습니다. 네, 배출 온도는 177.3도. 지금 말씀드린 기준 이하로 댓글 주신 거 저희가 체크해서 네, 원두 보내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총 로싱 타임은 7분 52초. 배출 타이밍은 177.3도입니다. 1차 크랙 체크는 165.4도에 6분 23초에 체크해 주셨고요. DTR은 18.9% 나왔습니다. 네. 이제 쿨링 다 되면은 지금 바로 볶은 원두로 이제 추출 시연하는 거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갈까요, 절로? 네. 네. 이제 쇼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대표님, 쇼룸으로 가시죠. 네, 그거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네. 네, 지금 이쪽에 추출 세팅을 미리 다 저희가 준비해 뒀고요. 잠시만요. 이제 온도 분쇄해 와서 추출 레시피 추출 진행하겠습니다. 몇 그램? 20g 2K로 알겠습니다.
일단 굵기 테스트 한번 해보셨고요. 보통 사이폰용은 굵기가 어떻게 기존에 이제 브루잉보다는 좀 더 아니 얇게 하시는 거죠? 네. 드립보다는 좀 많이 가는 편이에요. 네네. 드립 포인트보다는 훨씬 더 가늘게 이제 그라인딩을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 분쇄 굵기 계속 이제 찾고 계시고요. 현재 한 4.23 정도로 한 번 더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네. 좀 이따 이제 사이폰의 가장 일반적인 추출 레시피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여쭤보겠고요. 정승현 대표님 지금 박상호 씨가 질문 주셨는데 사이폰은 종이 필터가 좋나요? 융 필터가 좋나요? 사이폰은 융을 추천해 드립니다. 종이 필터는 사이폰이 이제 플라스크 통해서 올라오는 물 온도가 높은 편이라서 펄프 맛이 좀 강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융 필터가 좋다고 하십니다. 분쇄 굵기는 4.4 정도로 잡으셨네요. 네, 오늘 추출 시연을 위해서 직접 사이폰과 기타 집기들 다 가지고 오셨고요. 오늘은 하루 이제 원그룹짜리로 시연을 해주실 겁니다. 사이폰 같은 경우는 크게 추출을 나눠서 선투입과 후투입이 있는데 선투입 같은 경우는 로드에 먼저 분쇄 원두를 투입을 하고 물을 올리는 방식이고 후투입 같은 경우는 로드에 물을 올린 후에 분쇄 원두를 투입을 하게 되는데 두 가지의 차이점은 이제 로드에 올라온 물의 온도도 차이가 납니다. 이제 먼저 올리게 되면은 조금 낮은 수준에 머물게 되고 이제 올린 후에 물이 정체가 되면은 물 온도가 조금 더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추출 스타일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데 좀 더 바디감이나 진한 커피를 즐기고 싶으시면은 선투입을 해서 추출하시는 게 추천을 드리고 나는 좀 더 밝은 산미를 느끼고 싶다 그러면은 물을 먼저 올리신 후에 분쇄 원두를 투입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내가 좋아하는 커피 성향에 따라서 추출 방법을 좀 다르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물 온도 체크하시는 거죠? 로드에 물이 올라온 상태에서는 음. 프로브로 온도를 체크하게 되면은 올라갈
61.4도 정도. 로드 사이의 틈 때문에 자연적인 교반이 일어나는데 최대한 자연 교반을 없애시는 게 추출에 도움이 되십니다. 로드에 올라온 물의 온도는 93도입니다. 약 93도고요. 너무 높은 온도에 이제 분쇄 온도가 들어가게 되면은 분쇄 온도 표면에 안 좋은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스틱으로 스티어를 해주면 살짝 온도가 떨어집니다. 이때 투입해 주시는 게 더 나은 추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통 3층 분리라고 하는데 이렇게 교반을 해서 층이 나누게 되는데, 사실 이제 교반을 해주게 되더라도 아래에서는 플라스크를 통해서 이제 계속 뜨거운 물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교반을 스틱으로 해주더라도 안쪽에서는 정체되어 있지 않고 계속 회전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화력 유지 시간을 한 30초 정도를 선호를 하고요. 화력을 30초 정도 유지했을 때 총 브루 타임은 한 1분 내외 정도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같은 경우는 교반을 좀 강하게 하는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특히 사이폰 같은 경우는 추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커피를 좀 더 잘 녹게 하기 위해서는 교반을 강하게 해주는 게 더 좋은 추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추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추출이 완료되었습니다. 시음해 보실까요? 시음하실 분 오세요. 시음하실 분. 네, 오세요. 거기 두 분 오십시오. 오세요. 네, 거기 두 분 오십시오. 컵 들고 오세요. 네, 저희 직원분들 시음하실 분들 빨리 오십시오. 네, 내려오시면 시음 됩니다. 네, 거기 빨리 오세요. 거기 두 분 오세요. 빨리 오세요. 도망가지 말고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세요. 네, 컵 들고 오십시오. 거기 박초아 과장님, 임지영 팀장님, 진강현 과장님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사이폰 커피는 엄청 뜨겁습니다. 약간 식으면 드세요. 네, 천천히 드십시오. 너무 오래 두시면 또 종이 펄프만 느낄 수 있어요. 정말 바로 로스팅하고 바로 분쇄해서 바로 추출한 맛있는 이제 콜롬비아 커피입니다. 사실 대회 때는 두 가지를 이제 블렌딩을 해서 카스티오 내추럴하고 핑크 버번을 블렌딩을 했는데, 카스티오 내추럴 경우 굉장히 긴 시간 프로세싱을 거쳤어요. 한 40일간 내추럴 과정을 거쳤는데 단맛이 워낙 좋아서 이 단맛 좋은 거에 이제 핑크 버번의 산미를 넣어서 이제 밸런스를 맞춘 거였는데, 사실 생각한 것보다 배전도는 약간 높은 것 같긴 해요. 근데 드셔보시면 약간 컴플렉스한 열대과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 드세요. 어떠세요? 임지영 바이스. 어떠신가요? 어떤 맛이 느껴지시나요? 일단 스윗니스가 엄청 좋고, 네, 밸런스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저 사이폰 커피를 많이 마셔보진 않았는데, 마셨던 거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잠시만요. 이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거 한번 아. 설명해 주시면. 이거는 제가 대회 때 사용했던 스크립트인데 간단한 생두 설명하고 브랜드 커피 추출 레시피랑 브랜드 커피랑 시그니처 맛 표현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지금 사용한 핑크 버번에 대한 생두 정보가 있고요. 사실 대회 때는 제공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은 추출수가 140g에 분쇄원두 20g을 사용했는데 대회 때는 추출수 180g에 분쇄원두 16g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브랜드 커피 컵노트는 퍼스트 10에서 라즈베리, 자두, 패션후르츠 같은 산미와 두 번째 모금에서 망고, 슈거케인, 파인애플, 미디엄 바디, 실키한 마우스필, 베리의 롱 애프터를 강조를 했고요. 브랜드 커피랑 시그니처 커피를 추출할 때 레시피는 초반에 이제 두 번 나눠서 추출을 했는데 초반에 카스티오 내추럴을 먼저 투입을 하고 1차 교반을 해준 후에 20초 후에 핑크 버번을 다시 투입을 해서 총 40초간 브루 타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최대한 카스티오 내추럴의 스윗니스를 이끌어내고 그다음에 핑크 버번의 라이트한 산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추출 시간을 다르게 해서 두 번에 걸친 교반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추출하신 레시피가 일반적으로 대회 때 썼던 레시피가 일반적인 사이폰 레시피랑 추출 레시피랑 좀 많이 다른지 아니면 거의 뭐 동일하다고 봐도 될지. 지금 사용한 레시피는 제가 매장에서 즐겨 사용하는 레시피고요. 사실 분쇄도는 배전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조금 가늘게 해서 교반을 많이 하는 타입을 좋아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저희 미팅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사이폰 추출을 했고요. 지금부터는 실시간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의응답 시간 이제 갖겠습니다. 궁금하신 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아까도 댓글이 있었는데 뭐야 이거.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광선 대표님. 아까 사전 질문은 저희가 이제 다 진행을 했고요. 지금 다시 질문 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사이폰을 이제 쓰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수도 있고, 익숙치 않은 약간 추출 방법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질문 주실 때까지 다시 기본적인 사이폰 추출 레시피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사실 사이폰 같은 경우 쉽게 접하기는 힘들죠. 근데 최근에 보니까 스타벅스 리저브 매장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집 앞에도 리저브 매장이 있어서 가보긴 했는데 뭔가 좀 기계적인 정체성이 없는 레시피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사이폰 같은 경우는 뭐 저도 있지만 뭐
올해 우승자인 뭐 아로니가 운영하는 할로 커피도 있고 창혜영님 그린마일 커피도 있고 하지만 많이 분포는 되어 있지 않네요. 근데 쌀폰 같은 경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단 로드에 물이 올라왔을 때 바로 투입하는 것보다는 스틱으로 한번 로드에 올라온 물을 저어줘서 살짝 온도를 낮춘 후에 투입을 해주는 게 좀 더 깔끔한 맛을 내주는 것 같고 이제 화력 유지 시간이 중요한데 화력 유지 시간이 한 40초 이상 되면은 좀 너무 바디감도 진해지고 좀 쓴맛이 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길어도 40초, 짧으면 20초 정도를 추천을 해드리고 필터 같은 경우는 아까 상호 씨가 말씀하셨는데 종이 필터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텐 필터도 있고요. 근데 스텐 필터 같은 경우는 그 고무 실링이 차지하는 부분이 커요. 그래서 실제 필터에 관여하는 부분이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일단 추출할 때 느낌이나 필링은 비슷하겠지만 일단 추출이 끝나고 화력을 끈 상태에서 떨어지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거기에 정체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스텐 필터를 테스트를 해보고 실제 사용하지 않았고 종이 필터 같은 경우도 쓰기에는 편하죠. 융을 세척하지 않아도 되긴 하지만 그 종이 필터가 가진 그 펄프 맛이 좀 강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융 필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융 필터를 이제 관리하는 뭐 꿀팁이라던가 뭐 좀 편의성 있게 할 수 있는 뭐 방법이 개인적인 방법이 있으신가요? 사실 융 필터가 관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사용하고 되도록 빠른 시간에 이제 로드에 남아있는 원두 털어내고 손으로 빡빡 문지르는 게 아니고 흐르는 물에 좀 흘린 다음에 뜨거운 물에 담가서 커피물을 좀 빼놓고 맑은 물에 담가서 냉장 보관을 하는 걸 좋아해요. 원래는 뭐 완전 건조를 시켜서 사용하라고 하는데 사실 그 과정 안에서 오히려 좀 안 좋은 영향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 말리는 과정에서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사용량이 많다면 깔끔하게 세척을 하셔서 락앤락 같은 밀폐 용기에다가 물에 담가서 보관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 네, 김현미 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사이폰에 이제 적합한 콩은 뭐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지 네 마지막 질문 답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필터도 몇 회 사용하시나요? 여쭤보셨네요. 콩부터 적합한 콩이라기보다는 본인 기호가 굉장히 중요하죠. 커피 자체가 이제 기호식품이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이 있는 커피가 좋은 것 같아요. 사이폰 같은 경우 이제 향미 표현이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한 커피가 더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대회 준비하면서 뭐 다양한 게이샤나 뭐 파나마나 뭐 에티오피아 계열 90 플러스 테스트 해봤을 때 상대적으로 브루잉보다 향미 표현이 더 강한 걸 느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좀 캐릭터가 강한 커피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필터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도 몇 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사용하시다가 그러니까 한 번 사용하시더라도 다음번에 추출하는 커피의 그 맛이 나올 수 있어요. 깨끗하게 세척을 안 하시면. 그래서 사용감을 보시면서 교체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 이제 저희가 이제 끝날 시간이 이제 거의 다 왔고요.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데 정승현 대표님께서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면 네, 뭐 마지막 한마디는 뭐 앞으로 뭐 계획이라던가 아까 또 말씀해 주셨지만 뭐 오시면 뭐 잘해 주신다던가 뭐 그런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오늘 이 자리를 만들어준 친애하는 일학식께 감사를 드리고 이번에 배웠던 수호 씨도 반갑고요. 방송 보고 오시는 고객분들께 사이폰 50%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스트롱홀드 김일학 과장이었고요. 지금까지 이제 도움 주신
싱글 오리진 로스터스의 정승현 대표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